이번에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하게 된 김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청각하고 언어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각장애는 2급 각인데 언어각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1급이거든요. 그래서 꼭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해야 이게 나름 원활한 대화가 되는 정도입니다. 들리지 않는 장애를 극복한 김준희 학생은 국내 최고의 명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입학하여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쉽지 않은 상황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룬 김준희 학생의 대입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자. 이게 제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 알게 된 계기가 한 4살 때 이제 가족끼리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곡에 이제 물 쪽 깊이 들어갔다가 그러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불에 섰는데 제가 뒤돌아보지 않은 거죠. 소리내어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아이. 그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돌이 지났는데도 엄마, 아빠, 뭐 우유 이 정도의 단어에서 문장 구사를 못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준이가 좀 듣는 게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거죠. 이 아이는 앞으로 듣지 못할 거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열심히 좋은 거 먹여주고 뭐 좋은 거 사달라는 거 사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청기란 게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실은 제가 그때 이미 그거는 무지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보청기 상사 가서 보청기를 맞춰서 그때부터 또 제가 알아보고 언어 치료 시작하고 그게 이제 만 3살 됐을 때 일이에요. 뒤늦게 시작한 언어 치료. 들리지 않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 하나 되어 열심히 치료에 임했다고 한다. 빨리 이게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진 말을 따라잡기 위해서 언어 치료도 꾸준히 거의 매일마다 간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는 막 다른 아이들보다 책도 많이 읽고 같이 엄마랑 소리 내어서. 듣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 습득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저랑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너 잘 못 알아들으면 엄마 입모양을 봐라 이렇게 언제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본인이 아마 체득을 해서 그렇게 입모양을 같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따라잡고 그 이후에 그렇게 극복해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권이 넘는 책을 소리내어 읽어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고, 그렇게 노력해온 시간이 발판이 되어 준이는 일반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으로 이제 애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유치원 말고.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귀에 달린 게 뭐냐고. 보청기를 끼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과 만져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뭐 짓궂은 아이들이 이게 뭐냐라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답변해 주죠. 왜 이걸 끼고 있고 이건 뭐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조금 힘들었을 텐데도 실은 준이가 되게 밝았던 것 같아요. 성격이 밝고 잘 웃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준이한테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그걸 꾹 참고 애들한테 다 일일이 얘기해주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애들하고 시끄럼 없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특유의 밝은 성격은 적응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고, 그 과정을 거쳐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공부하는 법을 스스로 키워나갔다. 매 학년 초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저의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교실에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입모양을 제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가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가까이 배경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입모양을 가급적이면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들은 거를 복습하고 그러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를
계획을 앞에 두고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이야, 너는 여기 학교에 가서 서울대를 가라, 이렇게 하셨대요. 저랑 준이랑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속으로 준이가 서울대 가능할까? 서울대는 감히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갈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한테 쫄라서 한번 서울대 견학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서울대 한번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 보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년 내내 그 서울대 배지를 샀었거든요.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다잡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가 생기고 나서 준이의 공부 실력은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준이는 공부를 뛰어넘어 자신의 장애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은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선생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인강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강은 자기 방에서 혼자 못 알아들으면 들어가기 눌러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강을 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방에 들어가면 정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지 들어가서 보면 보청기를 빼놓고 있었어요. 보청기를 빼고 공부하면은 이제 잔잔한 약간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탁 트인 해변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평온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찰나에 내가 잘 못 듣는 것을 소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여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한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밀어내지 않고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킨 준이의 마음가짐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더 높은 꿈도 이뤄낼 수 있는 커다란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장애를 잘 받아들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를 정말 저희는 많이 체감을 한 거죠.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더 격려하는 모습 이게 저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원동력 같은 거랄까요?